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심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가 기본하기 전에 OT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T의 심화반은 어느 직렬이 듣고 그 다음에 기본은 어디가 듣고 그럼 심화 듣는 학생들은 다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OT는 아마 누구나 듣게끔 해놨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고 여기서 또 읊으면 그래도 또 물어. 심화를만 들어야 되나요? 기본을 들어야 되나요? 심화반은 다 기본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에서 11장 있죠. 그럼 우리가 10장도 빼놓은 게 있어요. 근데 10장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심화 듣는 학생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환경부가 들어가서 또 뒤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모든 지역의 환경보건 환경위생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11장이 중요해요. 11장은 의외로 쉬운데도 모든 지역 다 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에 관한 것이 우리가 환경부는 50문제가 나는데 20문제 이상이 11장과 12장에서 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것이 많이 난다고 보면 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어려운 건 아닌데 보건은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쉽게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더라도 요즘은 대학원생도 많지요. 여기 보는데 그러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한 번도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쉽게 알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 이론을 2번 정도 들어보면 아마 금방 알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외우면 될 거 아니야. 단순한 건데. 이렇게 해서 11장과 12장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은 지난번에 기본에서 했고 14장, 15장은 난기도 해요. 나기도 하지만 한 문제 정도 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질병 쪽을 이해를 하려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거예요. 알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11장과 12장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은 우리가 심화해서 했죠. 14장, 그 다음에 15장 그런 다음에 15장이 있고 16장이 있나요? 뭐가 되는 거야? 16장은 기출문제죠. 그럼 15장까지 하고 10장을 앞으로 돌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심화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 그럼 심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열어보세요. 식품위생학의 개념이죠. 그럼 식품위생학이 정의가 식품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네모 1번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그런데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지요. 이거는 누구의 정의냐 그러면 정의는 앞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학자마다 나라마다 틀린데 이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정의예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쌀밥 먹을 때 이거 뭐예요? 식품이죠. 그 다음에 검은 거에다가 섞어서 콩 섞은 것도 이것도 식품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은 쌀밥이 위암 치료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치료제로 먹어요. 그럼 이건 식품이에요? 치료제예요?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의약으로 섭취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음식을 뭐라 한다?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약으로 섭취한 식품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식품이에요? 식품 아니에요? 식품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조식품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현혹돼가지고 뭐에 좋다 그러면 관절염에 좋다. 또 뭐 장에 좋다 그러면 유산균 같은 경우 무슨 식품 하잖아요. 식품이지 그 치료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문구를 봐야 돼요. 이거는 식품 보조제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식품 보조제라는 건 요만하게 써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장에 좋다는 것만 대문짝에 써놓으니까 장 나쁜 사람들은 아 장이 개선되나 하고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물 섭취를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식품에 따라서 편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이런 거 같은 거 먹을 때는 잘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죠. 뭐가 되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식품위생도 정의가 우리나라 법적으로 한 것이 있고 식품위생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한 것이 양가로 첫 번째고 양가로 두 번째는 WHO가 정의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양가로 첫 번째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중요 표시해 두시고 줄치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거를 뭐로 한다? 식품위생의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김치가 요즘 저거 이제 김장하죠. 그럼 김치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뭐예요? 식품이에요. 그러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학생들이 기계가 어렵듯이 아마 식품을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오늘 가서 그럼 한번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내기가 아니고 우리가 에드거 데이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가 경험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겪어보게 되면 눈으로도 봤죠? 머리도 인지됐죠? 내가 느꼈죠? 가슴으로도. 그래서 오래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그 교육 방법에는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말은 가장 많은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귀만 들리면 다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치요? 근데 단점은 효과가 낮는 거예요. 그럼 효과를 높이려면 내 얘기가 아니고 교육학자 에드거 데일이 차트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차트가 뭐냐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내가 높낮이를 하지 이렇게. 높낮이. 이것도 차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오죠. 내가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서 여기서 강의할 때 이 내용이 본인들 귀에 이해가 되면 그거는 본인 실력 아니에요. 누구 실력? 내 실력이에요. 내 실력. 그러면 이거를 본인 실력으로 만들려면 이걸 본인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건 암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건 더 들어서 본인 거로 만들어야지 본인 거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못 가르친 것이고 지금 현재 설명을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이해 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학생들 실력 아니에요. 내 실력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김치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 여학생들은 아마 그래도 대충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학교 교육제도가 남학생도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랑 틀리게 한다 그러는데 봤으면 다행인데 안 봤으면 요즘 김장철이니까 엄마 하는 걸 이렇게 봐보세요. 그럼 이 식품의 정의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김치가 식품이에요. 그럼 식품을 만들려고 그래. 김치 만들려 할 때 뭐 들어가요? 고춧가루 들어가죠. 깨소금 들어가죠. 그다음에 액젓 같은 거 들어가죠. 이게 일명 첨가물이죠. 그런데 배추를 가지고 이걸 뭐예요? 썰어요. 썰 때 그 도마라든지 그릇 이런 거 쓰죠. 그럼 썰고 이르는 것이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김치를 해가지고 아들내미 딸내미 주려고 그러면 용기에 담지요. 이거지 용기 담지요. 그 다음에 용기를 담고 아들내미가 서울 있다. 딸내미가 저기 경기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자기에 싸서 주죠. 그럼 이것이 다 뭐예요? 식품을 위생적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식품 위생 보세요. 일단 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식품, 그 다음에 거기 고춧가루 깨소금 첨가물, 써는 기구, 그 다음에 그거 담는 용기, 그 다음에 그걸 보자기로 싸. 그럼 포장지 이거죠. 이것이 뭐가 된다? 우리나라 법의 5가지가 위생적으로 하는 식품 위생이죠. 중요시 해두시고 그래서 대상은 식품, 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김치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인데 거기에 눈 씻고 봐도 영양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영양 잘 집어넣어요. 영양은 있어요 없어요? 영양은 없어요. 식품위생 대상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4개가 아니고 우리나라 위생법, 식품위생법에서 알 수 있겠죠. 대상 동그라미 치고 5m 중요 표시해두면 되잖아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우리나라 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이라 그런다는 거죠. 근데 WHO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WHO는 일반적으로 저 부산이나 항구에 있는 데 있죠. 이런 쪽에서 가끔가다 한 번씩 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보게 되면 WHO가 세계보건기구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은 복지부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질병은 또 질병관리청인데 세계인들의 보건은 WHO, 일명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가 WHO죠. 여기는 생육,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만들 때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제조부터 그리고 우리가 배추 같은 거 하기 전에 그거 키우잖아요. 이때 어릴 때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죠. 생육, 생산, 제조부터 최종적으로 중요히 붙여지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 균이죠, 건전성,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뭐란다? WHO가 얘기한 식품위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해썹과 비슷해요. 해썹, 그 밑에 해썹 있죠. 해썹이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맨 첫 번에 만들 때부터 우리 입으로 들어올 때 모든 단계들을 위생적으로 하라는 것이 해썹의 그 약자를 쓴 해썹이죠. 그것과 같이 WHO는 우리가 생산, 생육부터 소비자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완전하게 위생적으로 하라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썹 관리제도 보세요. 해썹 관리제도라는 것은 HACCP라는 것이 일명 식품 안전 끊어서 읽어보세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똑같은 영어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이게 2010년인가 이때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해썹이라는 그 영어를 번역을 우리나라 법에서는 현재 앞에 있는 말로 해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이꼴 해썹. 이꼴 옛날부터 쓰던 말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아마 마트 같은 데 보게 되면 법을 못 따라가서 현실은 법을 못 따라가서 위에서 중점관리기준 이꼴 해썹 이렇게 써놨죠. 해썹 이렇게 썼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2016년인가 이때부터 바뀌어서 해썹이라는 그 용어를 뭐라고 우리가 통용해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에요. 근데 옛날 말로 말하면 식품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 이렇게 많이 해요. 시험에 가다 아마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을 할 거예요. 이것은 이꼴 해썹이라는 거죠. 이것은 식품의 원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 소비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위한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중점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방적, 중요 표시해 두시고 예방적 위생제도가 해썹이라는 거죠. 그럼 해썹을 지키자는 것, 해썹 관리를 하자는 것은 위생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키울 때부터 그 다음에 제조할 때, 소비자 올 때, 이때까지 다 뭐가 된다? 완벽하게 위생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어떤 식중독이 발생한 사후 대책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 대책이냐 사전 대책이냐 아니면 예방적이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막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연결된 거예요. 오늘 가서 마트 가서 한번 이렇게 와보세요. 식품 코너 가보게 되면 생산자 누구누구 있죠. 이런 것들이 이거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꼬리표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거 제조하고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해썹제도에서 다 관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다 생산자가 표시돼 있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해썹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 우리나라는 해썹제도 식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천이야. 이것도 잘나요. 우리나라는 해썹 식품이 있느냐 없냐? 거의 다야. 햇반도 했어. 그 다음에 또 뭐도 돼? 소세지도 했어. 그 다음에 뭐가 돼? 또 햄도 했어. 다 해서 붙어 있잖아. HACCP 다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오뎅도 그렇고 거기 보게 되면 떡볶이도 그렇고 다 해썹만 거의 다 붙지 않으셨어요? 과자도 해썹제도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없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날 수 있어요. 해썹제도에 어긋나는 거 찾으라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식품을 만드는 거가 본인들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다 입식이라 좀 이해가 안 가겠다. 본인들이 어떤 놈의 식당이라고 생각해봐. 식당에 옷장을 놓으면 돼요? 신발장을 놓으면 돼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요즘 그러죠. H 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뭐가 돼? H 할 때 기침이 하게 되면 바이러스 묻어 있을 수가 있죠. 이거가 만약에 우리가 여러 균들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식품을 만들 때 그 옆에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언제 얘기했나 모르지만 질병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소화기 호흡기를 예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화기는 들어가자마자 요즘 우리가 코로나19처럼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손발 씻고 나서 옷을 그러니까 손발 씻을 때 양말 신었으면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양말 빨어. 그럼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손 30초 씻으라 그러지요. 근데 양말 1분 이상 빨지 않게 또 메어리고 또 빨고 이러다 보니까 양말 빨고 널어. 거기다 놓고 나서 이제 옷을 벗어서 베란다에다 하룻밤을 재워. 그래 햇볕을 한번 보라는 거지요. 근데 햇볕에 바라는 식품,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햇볕 보이게 한 다음에 갖다 놓으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 이제 자기 전에 창문을 환기를 시켜요. 환기를 시키면 호흡기는 예방되고 아까 손을 씻으면 바깥에서 우리 이 손에 보게 되면 5만 잡동사니균이 다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화기 호흡기는 손발 잘 씻고 환기만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아주 약하게 태어난 사람 예외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옷장 같은 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신발장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해썹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썹 식품 있느냐? 많아요. 김치도 있고 거의 다 뭐예요. 마트 가보라고 다 했어. HACCP 다 써져 있지. 그래서 없다면 틀린 거죠. 많아요. 많다는 거죠. 그러면 7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7가지 원칙에는 위요소 분석이 있고 중요시 이름부터 중요시해지고 해썹은 첫 번째 오른쪽 아래 위요소 분석이죠. 두 번째는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해요. 세 번째는 오른쪽 아래 세 번째 한계 기준을 설정하죠. 네 번째는 감시 방법을 설정을 해요.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선 조치 방법이 있죠. 여섯 번째 뭐예요? 검증 절차가 있고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 거죠. 중요시해지고 기록 보존 및 문서 작성이죠. 그럼 일단 우리는 아까 우리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했었 그랬죠. 근데 옛날 말로 말하면 위요소 중점관리 기준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서는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거랑 끝에 걸 중요 표시했죠.
어렵게 나면 다 낼 수가 있지만 난다 그러면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옛날부터 해썹을 번역했던 거라는 게 더 쉽죠. 위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머릿속에다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위요소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썹 이꼴 위요소 중점 관리 기준 관행상 썼던 거를 외우는 게 이건 또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위요소를 분석하나 보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뭐가 돼요? 기록을 하나 보다. 이렇게 먼저 외우라는 거죠. 두 개 중요히 푸시하고. 그럼 위요소는 어떤 걸 위요소하는 것인가? 급식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식이 뭔지 알죠?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하잖아요. 이런 거에 식중독 사건 분석과 위요소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요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놓으면 헷갈리는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요소를 분석해요. 하는 거죠. 그럼 물리적은 뭐가 되느냐? 원료에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죠. 머리카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벌레 같은 거 있지 않나? 이런 거. 그 다음 화학적은 우리가 농약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았나? 생물학적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요. 이래서 이제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 부분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냉각수, 부적절한 냉각수 썼나? 또는 종사자들이 부주의하게 취급했는지 쉽게 화장실 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덤부덩 만졌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가열을 제대로 안 했는지 우리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세균이 많아요. 근데 세균은 60, 70도로 2, 30분 가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끓이면 거의 다 예방돼요. 몇 도에서 물이 끓어요? 100도에서 끓거든요. 그래서 끓인다는 걸 자비법, 자비소도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끓이지 않고 그냥 주게 되면 가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세요. 동그라미 우리 5번째 보게 되면 급식장에서 잠재적인 위해요소가 있다는 거죠. 쉽게 식품에 존재하는 병원균. 그 다음에 나번을 보게 되면 저장하거나 또는 전처리 과정에서 보관할 때 병원균이 성장하고 독성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여기선 거기까지 안 하는데 식품은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식품 조리장이 있죠? 근데 원료실은 따로 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 빵떡을 만들어. 근데 밀가루에는 오면 가면도 균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완제품실 이제 가열해서 만드는 곳이 있고 완제품실이 있으면 법적으로 다 이렇게 구획을 해야 돼요. 칸막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완제품실과 원료실을 같이 놨다고 치면 예를 들어 밀가루가 오염이 됐다고 쳐봐요. 오염이 된 것이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다 죽어서 빵떡이 만들어졌는데 빵떡 옆에 밀가루가 튀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요? 오염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식품은 우리가 원료 보관실, 가공실, 완제품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보관하다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서 균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번 얘기예요. 보관 시 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에 존재하는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식품에는 균이 한 마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따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우리가 부패했다, 썩었다는 것은 부패가 했다는 거 그냥 이거 저 뒤에 가서 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이 1g당 우리가 10의 8승, 10의 8승이면 1억 마리거든요. 이게 없으면 10의 6승, 6승 정도가 있으면 썩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부패했다고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심할 수 있다는 건 안심하다는 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균은 식품 1g당 10의 5승이에요. 이것도 어떤 식품에 따라 틀려요. 식품마다 쌀이냐, 그 다음에 뭐 땅콩이냐, 콩이냐 따라 다 틀린데 시험 대비해서는 이것이 이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10의 5승이 하면 10만 마리죠. 10만 마리 이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식중독이라는 건 무엇이 되느냐?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부패한 거, 이거를 이제 10의 8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밥으로 보면 이렇게 진이 나요. 이렇게. 그 쉰내가 나요. 근데 쉰내 나는 걸 먹어요?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식중독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긴가민가한 거 먹는 거죠. 정신줄을 놓은 사람 아닌 다음에는 긴가민가 할 때 먹어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푹푹 썩은 걸 주면 먹을래? 그럼 먹어요? 미쳤나 얘가 그러죠.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중독은 이것보다 많은 거를 유발하는 거예요. 얼마? 10의 6승. 10의 6승이 몇만 마리예요? 100만 마리죠. 이게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이제 예를 들어 검사하는 사람이 10의 6승 이상이면 이것들을 빼야 되는데 지금 검사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할 때 균량들이 모든 식품에는 세균이 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식품에 존재하는 검수는 검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가열 처리 후 생존하는 병원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냉장고는 0에서 10도거든요. 근데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자라는 균도 있어요. 거기서 증식하는 균도 있다고. 냉장고는 균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온에 보관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을 때 연구직에서 아마 할 거예요. 심화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여름 기온이 중온균이죠. 중온균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균들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 거라고. 그런데 식중독균이라는 건 우리나라 여름 기온에서 뭐 몇 분에 얼마 발생하나 이런 걸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냉장고면 0에서 10도니까 증식을 빨리 안 한다고 할 뿐이지 모든 균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리스테리아 식중독이거든.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10도 이하에서도 증식할 수 있어요. 그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첫 번에 안심해서 이렇게 놓았어요. 리스테리아균을 넣었다고. 근데 나중에 10에 이게 돼요. 육순이 되면 식중독 유발해야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냉장고에선 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 나중에 이걸 먹을 때는 끓여 먹으라는 거죠. 냉장고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열처리 후 생존하는 병원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아까 가열해 줘야 되는데 그냥 줘. 손님 왔을 때 그럼 뭐가 돼요? 식중독 유발하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을 그럼 이제 위원소를 분석했죠. 주요 관리점을 결정을 해요. 그 동그라미 첫 번째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서 물리적 이것도 똑같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요소와 관리 방법 목록을 만들고 중요 관리점을 어디를 관리할 것인가 어떤 거를 제거하고 할 것인가 이걸 관리한다는 거죠. 어느 지점을 할 것인가 이거죠. 한계 기준. 그럼 이제 한계 기준은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최대치 얼마만큼 허용하고 최소치 얼마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치를 정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한계 기준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요소를 우리가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치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최소치는 어떤 것이고 이것들이 뭐가 된다? 한계치라는 거죠. 근데 한계치는 과학적으로 근거해야 되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의 확인 지표는 우리가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빛이라든지 빛이 아니고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분 활성치 그랬죠. 수분 활성치는 뒤에 문제가 서 있을 텐데 AW라고 얘기를 하는데 AW가 우리가 워터 액티베이트 약자예요. 이것은 AW가 뭐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저 문제 가서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식품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 이거를 AW라고 하는 거예요. 수분 활성치 이거를 수분 활성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W를. 그래서 수분 활성치가 어떠냐?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수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따가 수분을 우리가 빼면 미생물들이 못 자라는 것을 건조 탈수를 해요. 그래서 식품마다 이것도 틀린데 일반적인 식품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과 비슷해요. 물이 우리가 보게 되면 65% 이상 가지고 있어요. 식품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비두면 쌀 같은 것들도 썩을 수가 있죠. 썩는다는 건 미생물이 증식한다는 거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5% 이상 물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보게 되면 세균은 곰팡이는 14% 이하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균은 15% 이하로 줄여야 돼요. 이것들이 일명 그 자라는 조건들이 있는 거를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건조 탈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본인들이 봄에 나물 뜯은 거를 겨울까지 보관할 때 그냥 내비두면 썩어요. 있어요. 썩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삶아서 말리죠. 말리면 건조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물을 말리는 건조는 몇 프로냐? 콩을 말리는 그 수분은 몇 프로냐? 그 다음에 쌀은 몇 프로냐? 다 틀리죠? 근데 이제 시험 대비로 일반적으로 건조 탈수가 일명 뭐가 돼요? 수분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생물들은 아까 내가 15% 이하로 한다 그러면 미생물들은 그거보다 더 높으면 좋아하겠죠. 근데 이것이 뭐 땅콩이냐 뭐냐에 따라 다 틀리지만 곰팡이는 우리가 14% 이하면 거의 다 못 자란다는 것이고 세균은 15% 이하면 거의 못 자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수분활성치라는 건 미생물이 좋아하는 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미생물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수분활성치 이꼴 A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미생물이 자라려면 온도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거죠. 그 다음 pH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균이 자라려면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세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곰팡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감시 있죠. 감시는 우리가 감시하고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선 조치하죠.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검증 절차 및 이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 기록한다. 그래서 해썹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료부터 우리 입까지 들어올 때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자는 건데 예방적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해썹 제품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식당 같은데 그 주방에서 식당 이거 보게 되면 보이잖아요. 본인들 주방들은 다 입식이라 안 보이지만 식당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음식 싸놓고 거기 옷장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발장 놓으면 돼요 안 돼? 안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썹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원칙. 지금 7가지 원칙이에요. 나중에 이제 단계하고 하면 헷갈리지 말고 원래 12단계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5개는 빼서 단계를 했고 그 다음에 6번째부터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 중에서 제1원칙이 뭐예요? 위요소 분석이죠. 그 다음에 원칙 중에서 마지막이 뭐가 된다? 일명 기록이죠. 이렇게만 알아두라고. 뭐 식품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AW 수분활성치는 워터 액티베이트는 문제 풀면서 하나 거기 봐줄게 볼 테니까 요 뒤에 문제가 하나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식품의 위에 위생적 취급 보세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 있죠. 양가로 두 번째 개인위생이지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위생적 취급에는 우리가 이거는 거의 다 법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첫 번째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또 있어야 된다? 칸막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에 보관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안 했지만 거기 보게 되면 오른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에 둘, 넷, 다섯 번째, 네 번째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냉동은 꽁꽁 얼구는 거죠. 마이너스 18도 이꼴 영하 18도 이하가 되는 것이고 냉장은 중요없이 드시고 0 내지 1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쉽게 본인들 그 냉장고를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요즘은 그런 냉장고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은 혼자 단독 가구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 냉동실 있죠. 냉동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섭씨 마이너스 18도 아이스크림 넣고 학생들이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꽁꽁 얼구는 것이고 여기는 냉장실이죠. 냉장실은 10도. 그러니까 0에서 10도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식구가 많으면 양문으로 됐죠. 이쪽 냉동실, 이쪽 냉장실.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다가 요즘은 1인 가족이 많아서 이런 냉장고도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냉장고 있죠. 그래서 냉동은 우리가 꽁꽁 얼구는 것이고 냉장은 뭐가 돼요? 우리가 신선하게 하자는 거죠. 근데 양쪽 문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쪽은 냉동칸, 이쪽은 냉장칸 이렇게 된 것도 있죠. 그런데 냉장칸 밑에 야채가 들어가죠. 야채는 한 10도 정도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도 균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세일할 때 잘 봐야 돼요. 아이스크림 세일할 때 아이스크림은 영하 18도 쉽게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이렇게 보관해야 되죠. 그래야지 얼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할 때는 이거를 다 온도를 유지하면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동할 때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했다가 나중에 아이스크림 가게에다 갖다가 넣어. 그럼 이것이 나중에 열어보면 바가 어떻게 됐을게? 이렇게 됐죠. 너무 반듯하게 됐죠. 그런 아이스크림 못 봤어요. 세일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동할 때는 그냥 갔다가 물이 이제 이렇게 얼은 것이 녹아서 그 다시 얼려진 이런 것들이 꽤 있죠. 그런 것들을 세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래서 냉동 식품은 이동할 때도 냉동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냉장 식품을 이동할 때도 냉장 온도를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칸막이 있어야 된다. 내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첫 번째는 원료 보관실, 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두 번째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냉장 보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게 되면 보관이나 운반 진열할 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줄 끝에 냉동, 냉장을 항상 가동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줄 끝에 위생물을 착용해야 돼요. 우리가 저기 백화점 같은데 또는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위생물 썼지요. 왜 그러냐면 머리카락 떨어지면 그리고 비듬도 있잖아요. 왜 차 안에서도 보게 되면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비듬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쓰고 싶어요? 뒤로 가고 싶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비듬 같은 것들이. 그래서 비듬 뭔지 알죠? 머리에 떨어지나 머리 안 감고 이런 사람들 비듬 떨어지잖아요. 어제 그저께는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여기 모자 검은 번색을 입었어. 근데 비듬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빨리 뛰려고 갔다가 나 기절초풍하고 이렇게 뒤로 왔어. 한 발짝. 왜 그러냐면 이게 나한테 날라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이것이 일명 떨어지기도 하지만 머리카락 들어가면 누가 좋겠냐고. 그러니까 다 위생물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줄 보게 되면 6번째 기계, 기구, 음식, 기구는 세척.
살균 항상 청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네 번째는 산양류 요즘 많이 하죠. 우유와 산양류 성분은 틀리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게 되면 식품 접객업소라는 건 쉽게 말하면 식품 접객업소는 식당이에요. 식당 같은 거로 생각하고, 여기는 다음 줄 칼, 도마, 냉면, 육수, 칼, 도마 이런 것들은 미생물 권장 구역에 맞도록 해야 돼요. 미생물 권장 구역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주방에서 식품 접객업소에서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소독 방법 찾아라면 자비소독이에요.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이죠. 중요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식품업체에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소독 방법, 여기 우리가 미생물 권장 구역에 하라 할 때 무슨 소독한다고요? 자비소독이죠. 자비소독이라는 것은 열탕소독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자비멸균법 그러기도 했다는 거죠. 자비멸균법 그런 것이 자비소독이에요. 근데 이거는 식품 물이 끓을 때 100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주방에서 엄마들도 소독하는 거 봤어요. 끓여서 이렇게 행주 같은 거 삶아요. 그냥 락스 같은 거 담궈놔요. 락스나 아니면 소독제 많이 나와서 그냥 하지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수저 같은 걸 많이 끓였단 말이에요. 요즘도 끓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마트가 오면 소독제, 세제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굳혀놔서 안 끓이죠. 안 끓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같은 옷 같은 거를 겨울에 다 삶고 하얗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잿물인가? 양잿물이 수산화트륨이잖아. 이거 넣어가지고 지난번에 수산화트륨 빠져가지고 인천인가 사고 났잖아요. 그분이 떨어졌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이게 말 그대로 타는 거거든 이게. 근데 거기 위에서 뭐 공사하다가 내년부터 무슨 뭐 산업체에서 뭐가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 다 있어야 되잖아. 산재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장비를 만들다가 떨어진 거야. 너무 안 됐죠. 얼마나 무서웠겠어. 거기 수산화트륨. 이게 일명 양잿물이잖아요. 그거 빠진 거야. 양잿물이 여기 들어가면 우리 어렸을 때 비누 만들 때 많이 썼거든. 이거 타는 거예요. 그럼 피부 같은 거 어떻게 돼? 다 망가지겠지. 그랬을 때 그런 거 가지고 나 시골에서 보게 되면 끓이거든. 끓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수저 같은 것들은 요즘같이 세제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소독제도 없으면 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상 현실하고는 안 맞게 우리가 주방에서 또는 식당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살균 소독법 찾아라면 뭘 찾아요? 자비소독 찾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텔레비에서도 보게 되면 무슨 칙칙칙 뿌리면 다 돼요. 침대도 뿌리면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안 맞지만 시험 대비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채를 씻을 때는 몇 번 씻으라는 걸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으라는 거죠. 중요시 드시고. 그 다음에 유지식품은 기름에 튀긴 것들이에요. 쉽게 라면 같은 게 유지죠. 유지는 일광을 차단해요. 일광을 차단하는데 그럼 왜 일광을 차단하는 것이냐? 이것은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중요시 드시고. 있다 그러면 산패가 무엇이고 부패가 무엇인가 있다 얘기할 때 산패는 단백질이 변한 것인가 지방이 변한 것인가 탄수화물이 변한 것인가 있다 얘기를 할 건데 산패는 유지 이꼴 지금 기름이죠. 기름기가 변한 것을 뭐라 그래요? 부패라 그러냐 산패라 그러냐면 산패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이걸 또 그럼 봐야 되겠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한 장 넘어가서 412페이지 보실래요? 식품의 변질에서 보게 되면 미생물도 관여하고 햇볕도 관여하고 산소도 관여하고 효소, 수분 변화 이런 것도 관여하는데 성분에 따라서 1번부터 4번째까지 묶어 중요시 되는데 모든 지역 다 부패는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한 거예요. 단백질이 변한 걸 뭐라 그런다? 부패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변패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당질이라는 것이 잘 보세요. 당질이 달달한 거죠. 단백질이 아니고 당질, 탄수화물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잘 입에 밥을 오늘 가서 씹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 듣지 않았었어요? 마트 가면 누가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근육을 만드는 것은 뭐가 되냐면 탄수화물이 아니고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들어봤지요? 그래서 닭고기 무슨 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먹었다. 탄수화물이 비계를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얘기했나 모르지만 자동차 만든 것과 우리 몸 만드는 건 똑같다 그랬던 거죠. 이게 뭐냐면 자동차 만들 때 일단 뭐 들어가요? 철제로 들어가죠. 유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퀴, 고무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휘발유는 자동차 모양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요. 그럼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를 차로 비유한다면 우리 인간 이 모양 만든 것은 물이 65%. 이 말 들어봤지? 내가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이 뭐가 돼요? 16%. 그 다음에 지방이 14%. 그 다음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이 5%로 구성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탄수화물은 거의 우리 몸을 구성을 안 해요. 그럼 탄수화물은 차로 말하면 차 만드는 데 관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차를 달리게 하는 건 뭐예요? 휘발유죠. 그럼 탄수화물은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밥이 탄수화물이에요. 씹었을 때 달달하죠. 그럼 쉽게 밥 같은 것들인데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당이 필요한데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당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당 같은 것들이 뭐 더 가면 단순당 무슨 당 할 텐데 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설탕은 물에 타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이게 단순당이 이게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휘발유가 자동차가 있어야 가듯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서 단순당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당질이라는 건 뭐예요?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이나 꿀이나 이런 단순당, 왜 음료수가 더 달달하잖아요. 이 물에 녹는 것들이 단순당이라는 거, 이게 나쁘다는 거지. 탄수화물은 먹어야 돼요. 당은 먹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휘발유 떨어진 거 똑같아요. 고속도로 가다 휘발유 떨어지면 차 멈추죠. 그럼 사고 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나중에 당뇨병도 이런 말 할 거예요. 에너지를 못 내서 그냥 푹 쓰러져요. 이거 탁 부딪히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뇌진탕 걸려서 이런 것들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변폐라는 것은 당질 그래야 되고요. 탄수화물 그래야 돼요. 탄수화물 이꼴 당질과 지방이 미생물에서 변한 걸 뭐라 그래요? 변폐 그러는 거예요. 중요시하시고 이거 잘나요. 해양경찰적으로 잘나고 환경을 잘나고 산패는 아까 했다시피 유지 이꼴 지방이죠. 지방이 산화된 거예요. 산화돼서 우리가 다음 주 변한 건데 무엇에 의한 거다? 미생물이다, 미생물이 아니다. 미생물이 아니고 중요시해 두시고 미생물이 아니고 산소에 의해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또 들어보세요. 또 그런 본인들이 또 들은 풍월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뭐가 선무당이 산화된다고. 산패는 그러니까 미생물이 아니고 산소에 의해서만 된 거야. 그게 아니고 원래 정의를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산패에도 미생물도 관여하고 수분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햇볕도 관여하고 산소도 관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온실육과 하나 찾아라 못 찾아요? CO2 찾듯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산소다 이런 뜻이에요. 햇볕도 관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일단 부패는 단백질이 반한 것이고 부패는 이따가 이제 또 한번 보겠지만 부패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부패라는 용어가 있고 변패라는 것이 있고 산패가 있잖아요. 패자까지 쓰면 잘 안 이어져요. 부패는 단순하게 단백질이 변한 거예요. 이거죠. 이 변패는 탄수화물이 조금 더 복잡하죠. 탄수화물과 이꼴 당이라고 봐야 되죠. 지방이 변한 거죠. 미생물에 의해서. 근데 산패는 유지 이꼴 뭐예요? 지방이죠. 지방이 미생물에 의한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은 이것이 뭐 미생물에 의한 것이고 미생물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되냐면 이건 미생물에 의한 것이고 그런데 이건 미생물이 관여한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지방이 미생물에 관여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더 여기다가 부패, 변패, 패자가 있으면 더 안 이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외우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든지. 그런데 해양경찰청에서는 한술 더 떠서 위에 거도 놨었어요. 어떻게 놨었느냐? 산패는 우리가 지방이 산화된 건데 미생물이 관여하는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나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영어 있죠. 알데히드, 케톤, 에스터, 알코올 같은 것들도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지방이 산화된 건데 지방이 산소에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데히드, 케톤, 에스터, 알코올 등을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부패라 그런다, 변패라 그런다, 산패라 그런다, 산패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 표시했고 발효 보세요. 발효는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된 거예요. 발효는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 쉽게 현기성 발효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 우리한테 나쁘게 썩으면 썩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발효식품 뭐가 돼요? 된장, 고추장. 그럼 우리는 김치 발효된 거 좋다 그러지만 식품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그 냄새 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된장 같은 거 똥 냄새가 나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는 구수하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 우리한테 나쁘게 썩으면 썩은 식품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산패 얘기했어요. 요가 또 조금 더 할 것이고 다시 오세요. 그럼 이제 산패는 뭐가 되는 거다? 지방이 변한 거다. 단백질이 변한 거다. 지방이 변질된 건데 미생물이 관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원래 원리를 보면 다 관여하는데
우리가 크게 하나 찾아라면 미생물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햇볕이나 지방이 변한 것, 햇볕이나 산소에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410페이지. 그 다음에 식품을 취급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죠. 식품 취급자의 손소독은 무슨 비누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역성비누죠. 역성비누 퍼센트 생각나죠. 우리가 승홍도 잘 보세요. 승홍수도 손소독에 좋고 역성비누도 손소독에 좋아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그러는 거예요. 음성비누 그러는 거예요. 양성비누예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양이온이 나와서 균을 죽인다고 해서 양성비누 그러는 거예요. 퍼센트도 외우라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오랬었어요? 우리가 양성비누 이꼴 역성비누는 0.01에서 이게 납기준치랑 똑같네. 0.01에서 슬러시가 아니고 0.01에서 0.1%가 역성비누죠.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죠. 그 다음에 0.1%는 뭐가 돼요? 승홍이죠. 승홍 퍼센트도 외워야 돼요. 이것도 손소독인데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걸 찍는 것이냐. 우리가 역성비누가 있고 역성비누도 손소독에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양성비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승홍수가 있죠. 승홍도 퍼센트 잘 외워두라 했던 거지. 다 이거 잘나요.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되는 자꾸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 끝을 연결시키면 되죠. 두 개 다 똑같이 뭐가 되는 거냐면 손소독에 좋아요. 그랬는데 이거 중성세제하고 틀린 거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요거는 단점이 우리 주방에서 쓰는 펑펑 트리오 이런 것들이 중성세제인데 이것과 섞어 쓰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승홍도 그렇고 역성도 그렇고 쓰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근데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손소독 하나 찾아라 이거 찾는 거 이거 역성. 아시겠죠? 됐고 역성비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톱을 짧게 해야 돼. 왜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떼끼죠. 그럼 이것들이 식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방에서 식당에 갔는데 아줌마가 빨간 손톱에다가 여기다가 매니큐어 칠해. 음식 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결한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막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면 아우 저 밥 먹고 싶어. 귀걸이 목걸이 막 이상하게 하고 나면 어머 저거 뭐예요 도대체가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받던 거랑 접목시키면 돼요. 손톱 짧게 깎아야 되고 귀걸이 목걸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지 같은 거에 때가 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음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톱 짧게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농성 환자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 가면 우리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게 포도상구균이에요. 그런데 화농이라는 건 고름이에요. 그럼 고름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세균이라는 것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인데 이것이 증식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엔테로톡신이란 독소를 뿜어요. 그럼 독소를 뿜으면 요것들은 일명 끓여도 안 죽어요. 그래서 식중독에서 끓여도 안 죽는 식중독 찾아라면 우리가 화농에서 발생한 일명 포도상 구균이에요. 그래서 이 고름이 있는 환자 이꼴 고름 이꼴 화농 똑같은 건데 환자는 음식물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본인들이 왜 어디 MT 갔거나 이런 거 안 겪어봤어요? MT 갔거나 놀러 갔는데 밥당번이야. 근데 걔가 손에 벼었어. 그럼 너 오늘 쉬어라. 이게 왜 걔를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나도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밑감났지만 또 일부러 벼. 그리고 칼질 못한 사람 잘 비죠. 그러면 그 학생이 안타까워서 쉬라 그러기도 하지만 나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식중독 걸리면 이건 끓여도 안 죽어요. 우리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스는 끓이면 죽는데 그게 뿜어는 엔테로톡신이 내가 앞에서 이런 말 아직 안 했구나. 그 뒤에 갈 건데 무슨 TOXI 무슨 TOXIU 아직 안 했구나. XIU 이런 것들이 다 독소의 원이에요. 그래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균인데 세균인데 이게 고름이 끼면 바로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것이 뿜어내는 독소가 엔테로톡신이에요. 그래서 엔테로톡신이 끓이면 안 죽어요. 따라서 식중독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살 거예요. 그럼 화농 환자는 왜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식중독 때문에. 그럼 그 미리 한번 볼래요? 왜 못 만지게 하나 그러지 말고 어디가 있는 거냐면 415페이지 있죠. 동그라미 네 번째. 여기 환경보건 해양경찰청이 이쪽으로 잘라요. 식중독 다 잘라는 건데 포도상 구균은 병원체가 세균인데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죠. 스페링을 맞았나 틀렸나 아니라도 중얼적 읊을 수 있죠. 보셔야 돼요. 병원체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인데 코크가 COC 이런 것들이 구잖아요. COC. 앞에서 내가 얘기 안 했나 모르지만 구균, 간균 얘기했죠. 그럼 구균은 아포 형성 안 해요. 근데 독소용이에요. 그럼 아포가 있어야 독을 맞는다 이 말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대장균에서 동그랗게 생긴 거 고균, 갸름하게 생긴 간균, 찌들하게 생긴 나상 여기까지는 했죠. 근데 아포까지는 아직 안 했나 보다. 여기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는 건 읽을 정도로 보셔야 돼요. 스페링 맞아는 틀렸나 아니더라도. 그럼 이것이 신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독을 뿜어요. 무슨 독이냐? 엔테로톡신. 엔테로톡신 있죠. 거기 영어 스페링이 맞았나 틀렸나 아니더라도 중어적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엔테로톡신 그죠? 눈요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엔테로톡신은 끓이면 죽는다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농 환자를 못 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예방 대책은 맨 끝에 있죠. 화농 환자를 취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그래서 시간이 가야지 외워진다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러면 화농 환자와 소화기 감염 환자는 우리가 소화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이런 것들이 다 음식물로 옮겨질 수가 있죠. 왜? 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무슨 롯데리아가 우리 집 근처에 있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뭐 하다가 공중 화장실에 그 건물에 화장실을 갔어. 근데 서빙하는 그 직원이 똑같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들리잖아요. 손 씻었나 안 씻었나. 근데 볼일을 보고 그냥 가. 그럼 그 롯데리아 가고 싶겠어요? 내가 그래서 나 그 롯데리아 안 가거든. 왜 그러냐면 그 서빙하는 직원이 화장실 안 가가지고 손을 안 씻고 그냥 가. 근데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내가 누르는 걸 하지만 옛날엔 서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화농성 환자도 문제지만 소화기 질환이 있다. 근데 화장실 갔다 세균성 이질이 있는 학생이 아니고 서빙하는 사람이 그냥 날려주면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소화기 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리장이나 식품 취급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위생복도 입어야 되고 위생모도 써야 되고 마스크 요즘 다 쓰죠. 이런 것들 음식할 때 써야 된다는 거죠. 손에 반지 같은 거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식품 위생적 보관에는 물리적인 것이 있고 화학적인 것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미생물 처리가 있죠. 거기 이렇게 나눠질 건데 그럼 이것은 10분 쉬었다 오세요.